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7.74포인트, 0.37% 하락한 2095.41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1% 내린 722.2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중동발 위기를 주시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에 에너지 관련주가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해상에서 유조선 두 척이 피습을 당하면서 국제유가는 장중 한때 4%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우리 시장은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면서 파란불을 켜면서 한 주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다음 주죠.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연준의 6월 FOMC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최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주요 인사들이 비둘기파적 면모를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이 미국의 월가의 전망도 다소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이 올해 3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또 당장 다음 주에 정책자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의 결과를 보고 움직이고자 하는 심리가 강한 만큼 한동안 우리 시장도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종목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거나 하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의 미남자시죠. 미남자 I love you.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함께하는 소감,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사실상 이 목요일까지죠. 오늘을 제외하고 시장이 올라가긴 했지만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 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연승을 달리고 또 급등 랠리를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과 전략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이 금요일 오늘을 놓치시면은 아마 다음 주에 수익을 일주일이니까 한 50%에서 많게는 100%까지도 놓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만큼은 꼭 집중해 주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 정리부터 해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그래도 장 초반, 그러니까 일주일,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괜찮은데 수목금 하면서 내일이 파란불을 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계속 이제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항상 네. 접근을 드렸습니다. 실제 시장 반등세 나오는 것 자체가 실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드렸거든요. 실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지수도 지속적으로 급락이 나온 거고 그럼 2분기는 괜찮냐? 2분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29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분기도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 반등은 뭐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일 뿐, 거품일 뿐, 올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도 마침 고점을 찍어주고 좀 하락세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 좀 꺾이는 부분과 동일시 봐야 되는 게 뭐냐 한다면은 삼성전자 흐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주가가 상승이 나오다가 최근에 3일 동안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5G 화웨이 제재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던 삼성전자가 수혜가 어느 정도 죽다 보니까 하락이 나오고 그 삼성전자의 흐름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 같이 눌렸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새로운 주도주가 아직 못 나왔다는 거예요. 5G가 더 갈 수 있고 더 상승 나오겠지만 과거에 뭐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이러한
이 시장을 주도할 만큼 큰 상승이 나올 만한 5G는 거의 다 죽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다 이 지수가 외바닥이 아니라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하면서 뭐 사실상 저점을 올려주면서 쌍바닥을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점을 올리지 않고 원래 자리까지 내려온 다음에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항상 보수적으로 절대 우상향 급등이 나온다 생각보다는 쌍바닥 그리기 위해선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어떤 마음으로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은 어때요? 그래도 코스닥은 조금 이렇게 그나마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사실상 지금 지금 코스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위험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자체를 저희는 지금 위기일반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지수 자체가 상승이 나오다가 고점에서 이제 음봉이 나와주면서 하락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했냐면은 이번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아졌지만 실제 6월 말에 뭐가 있냐면은 G20 회의가 있습니다. G20 회의에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지금 유럽 포함, 아시아 포함, 뭐 한국 포함, 중국 포함 대부분이 좋지가 않아요. 뭐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과 경제 성장도 다 좋게 못 나오고 있습니다. 뭔 얘기 나오겠냐? 이거를 부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9월 달에 80%, 12월 달에 100%라는 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G20 회의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뭐냐 한다면은 다음 주입니다. 6월 18일인데 뭐가 있어요? 트럼프에 대한 재선 출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선 출정식에 따라서 트럼프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선에 참가할 건지. 근데 대선하면 당연히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미중 무역 전쟁 해결하는 것과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해결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그럼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은 최악을 달리고 있으니까 해결해야 될 거는 뭐다? 아마 북미 정상회담이지 않을까? 그럼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남북 기업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장이 단기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외바닥이 아니라 쌍바닥을 그린 이후에 한 번 더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당장 올라간다. 쉬었다가 반등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눌림 이후에 반등 나오는 거 지켜보시면서 흐름 같이 마르스랑 같이 가져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위기 일발의 상황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마르스 전문가께서 심사숙고해서 준비해 오신 히든 종목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넷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넷 오늘 보니까요. 2시 정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쭉 올라가서 12,400원까지 올라섰다가 조금 내려앉으면서 15.15% 그래도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 어떠한 호재가 들려온 걸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의 뭐 2달 전부터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했냐? 5G가 결국엔 대장이고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은 5G다.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달 내내 제가 5G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나무기술 60%라든가 뭐 알소프트 50%라든가 웬만한 종목들로 지속적인 상한가를 드렸어요. 뭘로? 5G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대시 뭘로 갔냐? 다들 지금 5G 끝나지 않았냐? 5G 끝물이지 않냐? 5G 이제 무너지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넷이 5G 이슈로 거의 상한가를 갔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안테나의 글로벌 기업 중에 스카이크로스가 있습니다. 이 스카이크로스의 지분 50% 인수한 개별이다. 그게 우리넷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추세 우상향을 안정적으로 그려주다가 오늘자에서 하루 만에 얼마 갔습니까? 28.6%까지 단 하루 만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준 게 뭐였다? 그게 우리넷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G가 죽었다. 5G가 끝났다.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다라고 하지만 오늘도 우리넷에서 거의 준상한가에 가까운 상한가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단다면은 아직도 충분히 저점에서 올라갈 5G 상한가 종목이 없을까요? 충분히 5G 이슈를 가지고 있는 상한가 후속주 아직도 남아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오픈 베이스입니다. 오픈 베이스는 우리 마르스 전문가께서 특징주가 아니라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오신 이유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빠졌네. 6.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어제 워낙에 좋아서 약간 조정이 나왔나 봐요. 4,270원까지 올라섰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분석 좀 해주세요. 이제 오픈 베이스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 히든 스탁의 히든 종목으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고 수익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들었던 종목입니다. 그게 오픈 베이스였는데 실제로 오픈 베이스를 보시면은 어느 구간 이 음봉 구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양봉 나와주고요. 바로 상한가 급등 우상향이 어제까지 나왔습니다. 대략 50% 60%가량의 급등이 나와주고 나서 그리고 음봉으로 눌리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최근에 5G 관련주는요 50% 가고 나서 대부분 눌려준다는 거예요. 60% 정도 올라가거나 대부분 끝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무기술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실제로 한 번에 올라간 상승 얼마였습니까? 말씀드리고 나서 한 번에 올라간 상승 해봤자 이것 또한 60%가 거의 고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실제로 알서포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올라간 상승세가 공개하고 나서부터 얼마? 대략 60%가량의 급등세가 나와주고 나서 고점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픈 베이스입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얼마 갔어요? 60%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고점에 있는 5G 종목은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최저점에서 올라가는 오픈 베이스처럼 지난주 목요일에 드렸던 것처럼 최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찍어야 충분히 단기 상한가든 단기 우상향이든 가능하다. 5G 종목에서도 가장 센 종목은 최저점의 상한가가 터진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텔코웨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도 5G 관련 종목인데요. 와, 오늘 일별 보니까 12.99%, 그러니까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18,7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일별 시세 보니까 뭐 5월 초에 좋은 흐름 보이다가 약간 이제 횡보하다가 오늘 또다시 쏘아 올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5G 관련 종목이 역시 좋다라는 말씀 해주실 거죠?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연히 앵커님께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5G 관련 종목 중에서 이 텔코웨어라는 거는 이번에 제가 어제 얘기했었습니다. 5G 가상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5G 이 가상화, 이 서버 가상화 시스템이 뭐냐 한다면 얘기했죠. 한 서버에서 할 수 있는 OS 운영체제는 한계다 얘기했지만 이제는 5G는 뭐예요? 초저 지연성과 초연결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4G보다 속도가 20배 빠르고요. 연결성은 10배 좋고요. 지연은 10분의 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의 문으로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문을 10개, 20개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왔다 갔다 해야 충분히 속도도 빠르고 지연이 없다고 했죠.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만드는 기업이 텔코웨어다. 텔코웨어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입니다. 최근에 2년, 1년 가까이 오면서 단 한 번도 10% 이상 급등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5G 이슈, 실제로 5G 뭐 플러스 전략산업부터 플러스 더해서 5G 뭐 100만 사용자, 500만 투자, 그럼 실제 플러스에서 2024년까지 10억 이용자가 쓰겠다.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얼마 갔어요? 오늘자에서 13.9% 갔습니다. 거의 2년 만에. 거의 엄청나게 정말 최근에 거의 최초로 13%, 14% 급등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안 움직이는 종목조차도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 5G라 한다면은 아직 우리가 저점에서 잡을 상한가 종목이 없을까요? 자, 분명히겠지만 오늘도 저는 저점에서 상한가를 갈 수 있을 만한 5G 후속주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꼭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내 계좌를 바꿔놓을 수 있는 5G 상한가 후속주일지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우리가 지금 방금 돌아갈 때 전문가님께서 되게 걱정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오늘 시청자님들 목소리도 다 기운이 없어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기운을 북돋아 주셔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략해야 할 아주 뜨끈뜨끈한 종목 공략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상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좀 기대해 좀 부응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뭐다? 미중무역 전쟁에서도 5G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실제로 5G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가하는 게 5G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중국도 미국한테 제재를 가하는 게 뭡니까? 히토류입니다. 히토류가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몇 배? 12배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뭐예요? 히토류에 대해서 너네 안 줄 거야. 너네한테 안 한다. 그러면서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히토류를 통해서 또 5G랑 뭐가 연결돼 있냐 이거죠. 바로 그 히토류를 가지고 우리는 광섬유라는 걸 만듭니다. 광섬유라는 게 뭐냐 한다면은 5G에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5G와 5G를 연결해주는 초저지연성과 초연결성을 하게 만들어주는 이 섬유 자체, 즉 광랜선 자체를 뭐로 만든다? 광섬유로 만들거든요. 이 광섬유를 만들 뭐가 필요하다? 히토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아시겠지만 이 국내에서도 당연히 뭐예요? 히토류 제재가 들어가니까 광섬유가 귀하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국내 기업에서도 광섬유 관련된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뭐 한다 했습니까? 광섬유라든가 이 광랜선이 깔리려면 뭐 해야겠어요? 과학통신사마다 투자를 많이 해야겠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KT에서 얼마 들어가요? 3조 원 투자합니다. SK에서 얼마 들어가요? 3조 원 투자합니다. LG에서 얼마 들어가요? LG에서도 몇 조 원 투자합니다. 다 보시면 5G 광랜, 바로 5G 인프라망을 구축하는데 몇십 조씩 다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게 5G 인프라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 수혜로 해서 주가 자체가 어디서 나온다? 그 광 인프라망 관련주. 5G 인프라망 수혜 종목들이 단기 급등이나 단기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고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그 광랜선, 바로 5G 인프라망의 시장 규모가 얼마냐 한다면은 250조 규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100만 대지만 2019년 말까지 얼마? 500만 대 목표고요. 실제로 전 세계 반절을 대한민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93%는 사용해야 되고 85개 도시의 5G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250조 규모의 5G 광섬유 랜선 관련 종목들이 주가 상승이나 주가 급등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공개해드렸던 나무기술이었습니다. 실제로 나무기술 공개한 이후부터 얼마 갔습니까? 60%간의 급등세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뭐였습니까? 알소포트였어요. 알소포트 공개한 이후에 얼마 갔습니까? 충분히 그 이후부터 상승세가 60%가량 50% 이상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S넷 공개했습니다. S넷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주가 상승 얼마 나왔습니까? 충분히 이후에 35% 상한가 급등세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린 게 오픈베이스였어요. 오픈베이스 말씀드리고 실제 하루 이틀 만에 상한가 급등 우상향이 60%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개한 유엔젤까지요. 하루 만에 12% 급등 충분히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5G 관련 급등을 5년 연속으로 4번 연속 상한가 드리고 5번 연속 수익 드리고 있는 게 뭐다? 5G 대장주라는 겁니다. 이번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5번째 수익을 넘어서 이 5번에 한 번도 수익 못 받았다면은 이번 6번째 5G 인프라망 250조 규모의 대장주 한 종목 공개합니다. 그 한 종목 어디서 공개하냐?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다들 금요일이라서 뒤숭숭할 겁니다. 그 뒤숭숭한 부분들 다음 주에 아마 이 상한가가 제가 오늘 공개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5G 대장주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9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니까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테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